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올지라도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안에 보여주는 대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가장 정평 있고 그리고 유명한 경제지입니다. 영국에서 출판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새겨봐야 하느냐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 전문지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표지를 보면 정말 예언에 근거한 내용이 올해 그 표지에 실려 있습니다. 올해의 세계 정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저자들은요, 물론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 세계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대륙별,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흐름을 총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 특히 2019년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 벽두에 창간하게 되는 저 책을, 저 신문을 말입니다, 세계 정상들은 거의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권위가 인정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예언 수준에서 이 신문이 계속, 이코노미스트는 예언 수준에서 실었습니다. 그 기록을 실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측은 작년보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 표지를 오늘은 특별히 표지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볼 거예요. 다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표지에 그대로 실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2019 세계는 이렇게 된다. 무슨 성경 같아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런데 세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서 같아요, 세상의. 그 내용이요, 7년 대환란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일루미나티의 강령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항상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나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일루미나티는 자기네들이 할 일을 게재를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무역센터 공격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예고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일본의 원전 사고라든가,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이라든가, 런던의 폭탄 테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예고된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라든가, 그러나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건들, 일루미나티가 큰 세계적인 사건들은 미리 예고를 했어요. 카드를 통해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거의 예언한 대로 다 된 것입니다. 자, 로스차일드 소유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행자가 누구냐 하면 빌드버그 회원이면서 로스차일드의 사위입니다. 존 매클스웨이시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로 현재 말입니다, 90개국에 동시 번역이 되어서 책으로 출판되고, 그리고 신문이 발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해마다 정치, 경제, 방향 설정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문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전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면 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원 안에 보면 비트루비우스라는 인간이 보입니다. 이 인간을 그들은 그렇게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보여주면서 지금 팔 벌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원으로 되어 있죠. 인류 노예화를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 메인 타이틀의 말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사망 500주년이 되는 레오나르드 다빈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그 비트루비우스 인간이 그가 사용했던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러 라이팅이라는 기법인데, 그게 뭐냐, 미러 라이팅은 뭐냐면 거울을 비춰봐야 글씨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컬트 의식에 심취했던 신비주의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컬트의 신비한 비전을 숨기기 위해서 저런 기법을 옛날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오컬트 상징에 그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우주 안에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루비안맨입니다.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요, 사람의 인체 모형도는 완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사람, the perfect man입니다. 완벽한 인체 비례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비트루비안 맨입니다. 이 비트루비안 맨, 이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 이 완전한, 그래서 오컬트 우주가 바로 우리 동그라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게 오컬트 우주를 상징하고 원 안에다가 인간을 가두어 놓습니다. 이것은 인간 통제를, 인간 노예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모습의 인간상이다. 이렇게 그들은 오컬트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책자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리스트가 신봉하는 가이아 이론이 있습니다. 이 가이아 이론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들의 계략을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가이아 이론은 뭐냐면 인구의 적정치를 5억에서 최대치는 10억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너무 많이 지금 지구상에 생존을 하는데 거의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결과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대기의 밀도, 해양 염분에 영향을 주어서 지구의 온도를 올리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석회석 때문에 화산 폭발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이아 균형을 깬다는 겁니다. 가이아를 이제 여신으로 보는 거죠. 이 가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가이아는 자연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제 자연이 스스로 일어나서 인간을 제거하려 한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서 복원 활동을 하는데 인간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가이아가 원하는 인간의 생존 인구는 5억입니다. 적정치가 이상적인, 그리고 최대치는 10억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 70억 아닙니까? 자, 우리가 다시 이제 그림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루비안 맨의 인체 모형도입니다. 예.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비트루비안 맨이 VR, 뭡니까? 안경을 쓰고 있죠. 안경이 그 고글, 그것이 뭐냐면 VR,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거는 가상현실 게임으로 이 안경을 끼면 새로운 3차 세계로 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뉴 에이지가 해탈의 길이 있어요. 그 해탈의 길이 이들이 말하는 3차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500년 전에 사람에게 바로 VR, 고글을 씌웁니다.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람에게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고글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자, 이제
비투르비안 오른손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팔에 보면 팔이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위에 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가 DN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DNA를 바꾸겠다는 거,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짐승표, 생체 칩이 될 것입니다. 저것을 사람에게 넣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DNA 문신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확대를 하시면 가슴에 보시면 미투 문신이 보이죠. 그래서 생체 칩을 받는 DNA나 미투 운동이 사실은 뒤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미투 운동에서, 여러분 뭐 촛불 집회나 뭐 광우병 집회나 이거 다 뒤에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천안함 폭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체 칩을 받은 사람은 저 DNA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DNA가 아니에요. 짐승의 DNA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을 사람들이 인류의 노예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알죠? 그 피땀 눈물이라는 거 제목의 무비가 있습니다. 이 무비 때문에 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피땀 눈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깔고 앉아서 모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은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대신에 부귀영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무비, 그 방탄소년단의 무비가 있어요. 그게 DNA라는 거 있는데, 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 움직이는데 3시간에 금방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저걸 캡처를 했는데, 저것이 바로, 제목도 바로 DNA. 예, DNA 팔뚝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비투르비안 맨의 팔뚝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그런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비 DNA에 보면 전시안도 나오고 유전자가 변형된 자신들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이제 저 손가락을 보이잖아요. 그 안무 중에 말입니다. DNA 글자 문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실제로 SM 주식을요, 로스차일드 가문에 좀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 가서 기사 자규까지, 영국의 자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DNA 조작으로 동물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DNA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베이비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바뀐 DNA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갈 것입니다. 자, 2019년 세계 경제 대전망, 이코노미스트가 발행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술로부터 도망칠 수도, 기술을 이용해서 숨을 수도 없다. 인공지능부터 얼굴 인식까지 기술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침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에도 뒤에 바로 조종하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역시 바로 뒤에 조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비투르비안 오른손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을 한번 보시면 대마초가 위에 보입니다. 자, 확대하시면 대마초 보이죠? 꽃이 아닙니다. 대마초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이 있죠. 자, 공은 영국의 MLB 진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마초는 사람들을 마약과 스포츠로 미치게 해서 우민화시키거나 단순화시키거나,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약에 빠진다든가 컴퓨터에 빠진다든가 게임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뭐 TV에 빠진다든가 쇼핑에 빠지는 거는 한 곳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스포츠 이런 것으로 미치게 하는데, 여러분 그 월드컵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공 잘못 넣고 들어왔던 브라질에서인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드러내기 선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졌다고 해서.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87년인가요? 그 시원 의정서에 보면 그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TV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자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1800년도에 감히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안경만 끼면 모든 것을 다 관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 이런 시스템 같은 거 그 당시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자 이런 거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쩌면 인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 때문에 망했고 세상 끝날까지 보는 것으로 망할 줄로 압니다. 뭐 여자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술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 그리고 게임에 빠진 사람 봤는데요. 손목을 끊어내도 게임을 할 사람들이에요. 밤을 새우면서 게임합니다. 젊은 애들 특히 게임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실제로 있잖아요. 저도 그 게임에 관련된 미디어에 관련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쭉 다 보고 봤어요. 진짜 재미있겠더라고요.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그 안에 게임 안에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게임도 발달이 되었어요. 옛날에 뭐 단순한 게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몰라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재밌는 세계가 있는지. 자, 핸드폰과 저울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왼팔 위에 보면 핸드폰이 있죠. 제가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놀랐던 것이 바로 저 핸드폰이었어요. 전철을 처음에 탔는데 한 명도 서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핸드폰만을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딱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놀랐어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저렇게 살지는 않는데 전철에 타면 전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QR 코드라는 것이에요. QR. quick는 빠르다는 뜻이죠. response 코드입니다. 아주 빠르게, 제일 빠르게 response, 응답 반응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QR이라고 합니다.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이것을 매트리스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코드 다음으로 나오는 더 개발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요, 지금 저는 비행기를 늘 타니까 알잖아요. 타보면 옛날에는 종이를 따로 그 티켓을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티켓 안 들고 가요. 핸드폰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캔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티켓이 나와요. 셀폰으로 찍기만 하면 됩니다. 자, QR코드. 저거 여러분 다 보셨죠? 다 없는 곳이 없죠. 자, 왼손 두 번째 손 밑에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을 태운 천칭이 있습니다. 이 천칭이 저울인데 저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저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 저런 그림을 저기에 놓을까요? 사람을 전 세계가 저울질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자기네 엘리트 그룹과 그러지 못한 노동자 그룹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벽화를 보러 갔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 있었던 그림 형태인데요. 그게 바로 유화 프레스코 벽화라고 합니다. 그 벽화에 보니까 그 다음 그림입니다. 지키는 자가 있고 삽과 곡괭이를 든 노동계급 두 계급이 존재하는 걸 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큐리티 없어서 얼른 사진을 몇 장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더니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몇 장 찍은 것으로 제 책에 저 사진을 올렸는데 저기에도
두 부류로 나뉘어져, 계급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엘리트 그룹과 그리고 일반 민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말입니다. 실제로 영혼을 사고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QR코드는 바로 소와 양과 말을 팔 때 지금 현재 사용될 것입니다만은 인간에게도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상품화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화 됩니다. 지금은 현재 내가 셀폰을 가지고 찍으면 되지만 나중에 셀폰 필요 없습니다. 내 손만 갖다 대면 그냥 버스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다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인간이 상품화 되는 거예요. 코드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통제를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받는 순간에 지옥 가고는 둘째 치고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될 거예요.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니까요.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 사람의 영혼들, 이들이 바로 매매 대상에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다 뺐습니다만은 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표를 한번 그림을 보시면 facial, 저게 뭐냐면 recognition, 안면 인식입니다. 우리의 안면이 그대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외국 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저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문도 찍고 얼굴도 찍고 해요. 인식을. 두 손도 지문도 하고 얼굴도 하고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저게 바로 안면 인식. 이건 절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기를 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위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면을 뒤집어 써도 그 사람, 왜냐하면 투가해서 그 사람을 안면,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을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요? 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짐승 칩이 어디로 들어가요? 짐승표가 이마와 오른손.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여권동에서 사용되는 빅브라더의 안면 인식 기술은, 시스템은 베리칩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이미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이 지금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이제 되는데 이것을 몸에다가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감시가 되겠죠. 안면 인식 기기 앞에 얼굴을 대며 모든 정보를 컴퓨터가 스캔합니다. 순식간에 스캔하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세계의 절반이, 신문에서 말합니다. 세계의 절반이 온라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에 난 것입니다. 2019년도 웹 추적과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인식의 결과 숨을 곳이 없다. 삼성에서 2019년도에 3D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삼성이 가장 먼저 앞선 주자가 되어서, 선두 주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표지에 실려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바코드를 나르는 황새입니다. 고대로부터 신생아, 아기를 물어다 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황새인데, 황새의 주둥이에 바코드가 찍힌 묶인 보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19년도부터 탄생하는 신생아에게 바코드를 찍는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물건이 보자기 안에 있고 바코드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코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QR 코드는 감시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자기 안에 모든 물건들의 매매는 바코드 찍은 짐승표 받은 사람에게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미 계시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경제신문지에 왜 저런 것들이 실릴까요? 근데 문제는 그 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정상들이, 리더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바로 어쩌면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트럼프 얼굴과 줄이 보여요. 재선을 통해서 통치의 지속 혹은 마인드 컨트롤 당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트럼프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세운 또 다른 사람이다.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트럼프 역시 그들에게 마인드 컨트롤된 사람으로서 그들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거꾸로 된 아니면 성조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자, 로버트 버드 미 하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인류의 진화를 앞당기는 수단이다. 신세계 질서 안에서 완전한 마인드 컨트롤이 실현되는 것만이 성경에 예언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이들도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문지에 이런 것을 기록해 두지 않겠습니까? 자, 마인드 컨트롤 일루미나티 한번 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에 보면 환상의 마인드 컨트롤 레이저, 영어로 되어 있는데 orbital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1950년대에 거의 뭐 저희 나이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미 마인드 컨트롤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국민에게 실험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럼 전쟁에서는 언제부터 사용했는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라크 전쟁에서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라크 군인들에게. 왜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시켜버리면 꼼짝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전쟁에서 사용한 전쟁이 한국 동란 때 사용했어요. 실험한 것이. 한국 동란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용해서 좀 조용하게 마음대로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것은 제가 강의해 놓은 곳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알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은요, 2개의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2개 이상의 다중 인격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뭐 배우라든가 뭐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다중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자도 마인드 컨트롤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달곰이 나와요. 근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팔짱 끼고 있어요. 이 반달곰은 중국을 상징해요. 지금 중국이 되게 기분 나빠요. 왜? 미국 때문에, 무역 전쟁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글씨가 보이는데 영어를 거꾸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자국민에 대해서 악랄한 통제권을 전혀 완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티베트나 신장 지구에 그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들을 엄청나게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감금해 두었습니다. 뉴스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소 민족들이죠. 여러 민족들이 그 중국 안에는 있어요. 몽고 민족도 있고 그런 작은 민족들을 전부 감금을 했어요. 피마 캠프의 감금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구의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의 글자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를 시진핑은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향한 인민의 분노가 당과 지도자를 향하지 않도록 극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푸틴이 나오네요. 누가 봐도 푸틴이죠. 글씨가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근데 터크 스트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터크 스트림 글씨와 그 글씨가 터크 스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푸틴입니다. 터크 스트림, 푸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그 공마고 전쟁의 루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 11월 19일에 러시아와 터키 합작으로 터크 스트림 가스관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3개나 있어요. 2019년도에는 유럽으로 가는 제2 가스관 노드 스트림 2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자, 이 가스프롬에 중국, 터키, 독일 3개의 파이프 라인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천연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는 관인데요. 이렇게 갔을 때 전 세계 지정학적 파문이 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친밀한데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리 권사님이 러시아 살아서 아시잖아요.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나라에서도 집안에 들어가면 권사님 말 들으면 하나도 안 춥대요. 한국이 오히려 춥지.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의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 가스관을 보내서 유럽이 현재 사실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유럽 연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관하는 자세로 갈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에스겔 38장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이 곡마곡에게 말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연합국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개입을 안 해요. 그냥 너 약탈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 부자들, 이것은 바로 그 지역의 유럽 연합 그 지역의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스의 상고, 뭐 이런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상고들이, 왜냐하면 해상무역에 영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영제국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동인도 회사는 정말 전 세계의 물건을 사고 팔고 전 세계 무역을 감당했던 회사죠. 그래서 영국이 지배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four horse가 나옵니다. 4마리 말이죠.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저것도 역시 표지에 나와 있어요. 저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죠?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을 가져오는 징조로 알려진 4마리 말입니다. 4마리 말과 기수의 출현이 보이는데 이것은 일루미나티가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내용을 2019년도 표지에 실었을까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면류관을 쓰고 화살 없는 활 가진 백마 탄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림에서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말 한번 보세요. 클로즈업 해보세요. 머리에 무엇이 보입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죠. 예. 붉은 말을 탄 기수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지요. 그래서 칼을 지금 가지고 있고 머리에 자유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전쟁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It could happen.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It could happen. It could happen은 뭐예요?
must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를 말하지만 could는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무슨 가능성이요? 지금 얼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예, 김정은하고 트럼프 얼굴이 보이고 핵이 폭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It could happen.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코노미스트가 내다보는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환한 얼굴을 함께 보면서 또 하나는 마곡 왕이요. 누굽니까? 마곡 왕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의 푸틴이 바로 네 마리, 푸틴 바로 밑에 네 마리 말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공화국 전쟁을 예고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바싹 마른 검은 말. 다시 우리 검은 말을 보시겠습니다. 검은 말이 보이고 기수의 손에는 저울이 달려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네 생물사에서 날아가는 한 음성이 들리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그리고 보리 석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의미하겠죠. 대공황입니다. 그 정도의 가격이면 굉장히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다 네 번째 청황색 말입니다. 영어에는 페일이라는 말을 써요. 페일 호스라는데, 페일이라는 것은 바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색깔이 그냥 이상한 검붉은, 아니 청색에 붉은색이 섞인 기분 좋지 않은 색깔이잖아요. 그런 색깔. 그 이름이 있는데 기수의 이름이 특별히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말은, 말탄 기수는 그게 바로 사망이란 이름의 기수입니다.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그레이트 컬링이라는 거, 그레이트 컬링은 뭡니까? 인구 조절 계획이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5억 명 정도만 남기고 65명은 정리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전쟁과 전염병, 우리 지난번에 많은 전염병 있잖아요.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봤잖아요. 그거 한번 터지면 그 지역은 삽시간에, 전에 저 한번 감기 영화 이야기도 했지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그 바이러스가 이미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성경도 역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는요, 성경에 없는 낙 같은 것을 들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어요. 낫. 아까 그 청황색 말, 기수가 말입니다. 낫을 들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왜 낫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성경의 낫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낫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요, 미혹의 영을 상징하는 피노키오 그림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상징이 바로 저 피노키오입니다. 가짜 미혹의 영을 상징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대중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을 상징하는 도구로 보통 저 피노키오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인데, 그들은 자기를 아젠투어라고 그러고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고위라고 불러요. 고위. 그래서 바로 이 피노키오가 고위가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피노키오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노키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짜, 미혹의 영. 그것이 바로 피노키오입니다. 미혹, 거짓, 가짜. 그래서 2019년도에 아마도 피노키오가 저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예언이 적중된다면 온 세상을 속이는 피노키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일 수 있는 피노키오는 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다라고 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이 신문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같은 한국말도 너무 오해를 잘해서 자,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종교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종교계에서 나오는 바로 종교계 뭐 다 나오죠. 뭐 우리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치계에도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피노키오가 나오죠. 정치계에서 나오는 피노키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종교계에서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는 열불 가진 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 그가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정교계에서도 반드시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의 속임에 이 피노키오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피노키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피노키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가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피노키오를 그렇게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가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바로 피노키오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그리스도가 나와요. 많은 사람 미혹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그런데 코드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바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공지능 시대 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배달원이 없네. 뭐라고 되어 있죠? 자율주행 배달 현실로. 이것은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해서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미국에 크로글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글이 그로서리입니다. 유통업체인데 굉장히 큰 그로서리예요. 그런데 이 그로서리인 크로거가 뉴로가 바로 자율주행 업체입니다. 손을 잡고 물건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배달 서비스 공식 런칭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거리 배달은 주 7일 동안 밤낮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탁 와요. 띡 옵니다. 도착했다고 문자가 띡 오면 나가면 저 자동차가 와서 서 있어요. 그럼 내 물건을 픽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율 주행 차가요, 지금 문제가 사고를 낸답니다. 문제가 좀 있답니다. 그래도 뭐 기업들의 로봇 택시도 도로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답니다. 무인. 전기나 인터넷처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AI의 적용 범위는 법이나 규제로 감독을 할 수 없답니다. 이거 정말 무섭대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AI 개발 경쟁이 더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을 선점했을 때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보니까요, 무인 우버 택시를 출시하고 아마존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모든 물건을 운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킬러 로봇까지 나오게 됐을 때는 킬러 로봇이 사람을 죽일 때 막을 길이 없다. 참 이 과학 문화가 참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아주 맹렬하게, 그래서 핵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핵보다 더 무서운 건 핵만큼 무서운 게 핵은 터지면은 정말 무섭지만 AI는 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 뭐 무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모든 사람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송곳니가 위로 향한 코끼리를 보는데 여러분 코끼리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우상시하는 나라 인도입니다. 저 인도로 가리키는데 코끼리 송곳니가 위로 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경제 성장 하락하고 있는데 인도는 경제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외국과 돈 벌기를 원하 경제하고 수출하고 하고 싶은 분들은 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는 경제가 내년에 성장을 해요. 인도의 GDP는 영국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은 연말쯤에 불황의 조짐이 보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불독이 나오는데 불독은 영국의 상징입니다. 영국 국기의 불독입니다. 그러니까 불독은 국가개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불독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제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메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아니 그 나라가 유엔 연합에서 빠져나온 것이 뭐 그래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끝나는 거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데 유럽연합과의 관계, 뭐 무역, 관세, 시민권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협의 없이 나왔을 때는요. 이건 뭐 완전히 유럽연합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뭐 교역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역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연합과의 조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기 그 협상이 결렬되면 합의 없이 무작정 EU를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답니다. 합의 전혀 없이. 그러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면서 반발이 심해지고 혼란이 야기되는데 이 합의 없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합의 없는 브렉시트 재앙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그 재앙 시나리오 가운데 아까 네 마리 나와요. 사실은. 그 영국의 그걸 설명하면서 책 안에서는 네 마리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 없는 브렉시트 재앙 시나리오. 종말이 왔다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말이 증명된다. 이것이 바로 네 마리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국 경제가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음식을 구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는 말입니다. 57억 달러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비를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정부 셧다운을 선포를 했는데 알기로는 오늘까지 셧다운 되어 있으면 최장기로 갔습니다. 아마 22일째가 돼요. 정부 셧다운은 업무 정지가 되는데 미국의 공무원들이 거의 2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만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80만 명이 업무 정지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관공서가 현재 문 닫아 있는 상태예요. 무급 휴가 상태죠.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뉴욕 같은 데 가면 뉴욕인가요? 뉴욕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카고가 아니고 워싱턴 DC나 그런 데 가면 정말 유명한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랑 되게 많습니다. 볼 게 정말 많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도 미술관에 굉장히 많이 와서 그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셧다운 된 상황이 다 그냥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셧다운 업무 정지, 정부 업무 정지는 이번이 아마 제일 길게 될 것이다.
조금 이따가 영상을 한 10분짜리 영상이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짧게 편집을 했어요. 그걸 보겠는데 제가 그 내용 전체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요건 영어 제목,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s is the end game. 이것은 end game이다. Trump is part of their plan. 트럼프도 그들의 계획의 part, 일부이다. 그리고 martial law. 이거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FEMA camps. 그리고 you are next. 당신들은 다음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장벽은 재앙 때 미국인들을 가두게 될 것이며 정부 셧다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반발하고 충동시켜 마셜 로우를 선포하기 위해 찔러보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 실 출신의 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는 팍스 뉴스와 뉴스에서 퇴역 군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미국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은 계획될 수 있다. 이것도 셧다운 자체도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정신병동에 가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총기 소지 등을 막으려 하며 투표 권리도 뺏으려 한다.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MK,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K 울트라 작전인가 뭐 그래요. 이라크에 출전했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에 갔던 많은 미국인들이 돌아와서 해리성 정신장애까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투입했을 때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지금 기억나네요. 사막의 폭풍인가 프로젝트에서는 이라크 군인들을 모래 바닥에 그냥 그대로 다 묻어버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몇만 명인가를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비밀 병기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미국 병사도 노출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그 군인들을 다시 마인드 컨트롤해서 다시 그 마인드 컨트롤 군대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도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퇴역 군인들을 정신병동에 가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총기 소지 등을 막고 있다. 퇴역 군인들도 밀어붙여 바보 같은 짓을 하게 하려 가두려 한다. 자, 정부는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캠프가 있다. 그게 FEMA 캠프입니다. 그들은 모두를 한 번에 가둘 수가 없어서 홈리스부터 가두려 한다. 홈리스가 많은 길거리에서 장사하던 어떤 사람은 CCTV를 통해 갑자기 수많은 홈리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용산이나 서울역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부역이라고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없어졌을 텐데 그때 홈리스들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격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에 투입되었거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되고 있거나 그건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홈리스 다음은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허리케인 할비로 집을 잃고 월마트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자리가 모자라서 그들을 모두 싣고 FEMA 캠프로 향했다.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영어로 나오지만 그 영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구냐? 이민자라고 합니다. 이민자. 넥스트 이민자들. 다음에는 이민자들. 트럼프 정부가 페마와 다른 정부 기관에서 돈을 빼서 이민자 이것을 디텐션 센터라고 합니다. 디텐션 센터라고 있는데 미국 상원 의원을 제프 마클리가 텍사스에 버려진 월마트 빌딩에 세워진 이민 디텐션 센터를 방문한 것도 영상에는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근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FEMA 캠프를 말하고 있었어요.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ly revealed documents show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money away from FEMA and other federal agencies, apparently to pay for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I haven't asked to leave the property, but I'm guessing that's about what's to happen. Yeah, sir, I think that's what they're going towards. What was your name again, sir? I'm sorry, Senator Jeff Merkley. U.S. Senator Jeff Merkley. I've now been asked to leave the property, and so I'll comply with that. 2 weeks ago, Senator Jeff Merkley tried to get a tour of an immigrant detention center at an abandoned Walmart building in Brownsville, Texas. Yes, ICE is the conduit for OR to get into the facility. So we have these are families. These are male households, and they're 이민자들 가둬놓고 루안다가 디텐션 센터에 있다가 피마 캠프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옮겨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원 의원 잽 머클리 그분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한 걸 여러분 보셨고, 그리고 월마트에 그 디텐션 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피마 캠프로. 그래서 현재 피마 캠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민자들이 그렇게 갔고요. 홈리스도 이미 다 그런 식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피마 캠프로. 그리고 두 번째 이민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다. 트럼프는 그 장벽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벽을 짓고 미국 국경을 지키고자 하는 내 생각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장벽을 설치하는데 이 장벽은 나중에는 미국 국민들을 가두기 위한 장벽이라고 영상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불체자가 어느 정도냐, 불체자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폭행죄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으로 체포됐어요. 성범죄가 3만 명. 살인죄가 4,000명, 범죄 기록이 17,000명, 헤로인이 거의 90%가 남미에서부터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국방 예산에서 이것을 97억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셧다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의회 통보를 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다음 단계로 갈 것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이것은 그냥 의회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체포, 구금 외에 모든 일을 이 정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도 심지어는 무력화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메이슨은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움직이고 있다. 셧다운 같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RFID 칩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시험이다. 그리고 연설에서 좀 이따 보겠는데 트럼프가 생체 추적 시스템을 마침내 만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도 바다에도 땅에도 추적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will finally complete the biometric entry-exit visa tracking system, which we need desperately. 네, 우리 드디어 해냈다라는 거죠. For years, Congress has required biometric entry-exit visa tracking systems. 트래킹 시스템이 RFID 시스템이에요. We will ensure that this system is in place. And I will tell you, it will be on land, it will be on sea, it will be in air. We will have a proper tracking system. 여러분 지금 대통령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기 중에도 바다에도 땅에도 추적 시스템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 다른 그들의 플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입니다. 자, 일루미나티 카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카드 맨 위에 보면, 크리스매틱,
카리스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에 대해서 저렇게 그 일루미나티 카드가 뭐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는 미국에서 그동안 사실은 없었어요. 근래에 들어서 말입니다. 트럼프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없었어요. 아마 트럼프만큼이잖아요. 앞뒤에 없는 전차처럼 저렇게 나아가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가 말하는 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바로 크리즈매틱 그 리더가 바로 트럼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주님께서 아시지만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예.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깨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